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선 M7 종목부터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볼 국내 이슈 종목들 W7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M7, 제가 직접 만든 용어로 모멘텀 7의 줄임말로써 최근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모멘텀을 보이는 7가지 종목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 7의 줄임말로써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7가지 종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슈만 따라가도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오늘도 M7과 W7을 통해서 하루 만에 글로벌과 국내 이슈 정리 깔끔하게 끝내보시죠. 그럼 바로 첫 번째 M7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름 바로 코인베이스였습니다. 2022년 FTX 파산 때 30달러대까지 추락했던 주가가 지난주에는 37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단순 거래소 역할을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즉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사업 전환에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서 코인베이스가 서클과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하면서 USDC 성장 수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50% 넘게 폭증, 중개 수수료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인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또한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주요 코인 스테이킹 수익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인베이스는 EU 라이센서를 획득하며 유럽 시장 확대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규제 명확성과 사업 다변화를 증거로 최대 510달러까지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주가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월가 분석가 13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 중인 만큼 규제가 신뢰로 또 신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과 관련된 국내 증시 종목으로 카카오페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코인베이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카카오페이가 있죠.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수혜주로 카카오페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무려 18건이나 출원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가 채택되면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주가도 당연히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주가는 한 달 만에 120%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점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아직은 논의 단계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에 거품이 일부 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실적 개선과 함께 정책 현실화가 뒤따라야 카카오페이의 이 기대감이 진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욕 증시 종목 서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열풍의 정점이죠. 바로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6월 초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700% 이상 폭등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가 됐고, 여기서 서클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USDC 발행 뒤 예치된 달러로 미 국채에 투자해서 그 이자 수익이 매출이 됩니다. 2024년 1분기만 봐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국채 운용 수익으로 벌어들였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틀 새 2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규제 명확화 그리고 실물금융 연결석 확대를 고려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인프라 기업으로서 서클의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한데요. 현재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또 여기에 금리 변화도 서클 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확대 관련된 국내 증시 종목으로 헥토파이낸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미국의 서클이 상장 직후 큰 폭으로 폭등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입니다. 헥토파이낸셜은 국내 유일의 신용카드부터 휴대폰 결제 그리고 간편 현금 결제까지 전 결제 수단을 자체 보유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수단까지 추가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블록체인 보안업체와 기술 제휴도 맺으면서 또 일본 등 해외 법인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헥토파이낸셜의 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정산 경험은 강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5개 해외 가맹점 확보, 이러한 계획까지 세우면서 B2B 결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이 신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 기관과 외국인의 매출 출회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유통망 확보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욕 증시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이 AI 코딩 에이전트 제미나이 CLI를 전 세계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명령어 없이 자연어만 입력해도 코드 생성부터 배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학생, 그리고 프리랜서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구글의 멀티모달 모델 BO3와 연동해서 영상 제작도 지원하면서 사용처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한 코딩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과의 정면 승부에 나선 건데요. 메타가 스케일 AI에 19조 원을 투자한 직후 발표된 만큼 글로벌 패권 다툼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구글은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에 자사 인프라와 또 TPU를 제공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 중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TPU, 검색, 그리고 영상까지 연결된 구글의 인프라는 AI 생태계 확장에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23억 달러로 AI 수요가 매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메타 등 경쟁사가 최근 구글 AI 연구 인력을 직접 스카우트하면서 인재 쟁탈 정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발자 친화 전략을 통해 생태계 잠금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AI 혁신과 함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뉴욕 증시의 구글에 이어서 국내 AI 기업으로 네이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구글이 AI 코딩 도구 제미나이 CLI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 수혜 기대감에서 6월 들어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한성숙 전 대표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전에는 하정우 전 네이버 AI 센터장이 청와대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에 임명되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인물과 정책이 모두 AI와 맞물리면서 주가도 3주 새 50%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국내 대표 플랫폼이 AI와 핀테크, 클라우드를 모두 품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매력으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자체 LLM 개발과 공공 클라우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과 맞물려서 네이버의 핀테크 경쟁력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단숨에 5위로 뛰어 올라서 빅테크 재평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NH투자와 하나증권 등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8만 원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에 있는 증권사에서는 기대가 펀더멘탈보다 앞섰다라면서 신중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AI가 기존 검색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다만 현 시점에서 한국 대표 AI 플랫폼으로 네이버가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세 가지 종목으로 M7과 W7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와 헥토파이낸셜이 정책 기대감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구글이,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한국형 AI 플랫폼 대표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슈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욕 증시 종목 에너지 관련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자력이 뉴욕 증시를 달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부흥을 선언하면서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미국 안에서 원자력 발전 점유율 1위, 또 총생산 능력은 21.1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최근 천연가스 발전 1위 기업, 또 칼파인까지 인수하면서 미국 최대의 전력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빅테크 AI 인프라의 핵심 전력 공급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목표로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초 연방조달청과 10년 전력 계약을 따내면서 정책 수혜감은 더 커졌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요, EPS 성장률입니다. 칼파인 인수 효과가 반영되는 내년 EPS가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주가는 이미 연초 대비 60% 가까이 올라 부담이 있는 만큼 조정 시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AI라는 장기 모멘텀에서 이 기업의 전략적인 포지션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원자력 인프라 확대 이슈와 관련된 국내 증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보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원전 수혜주는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착공을 예고한 상황에서 두산은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모두 주기기 공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SMR 분야에서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등 미국 주요 기업들과 직접 협력 중입니다. 두산은 이들 업체의 시제품 납품은 물론이고 주기기 제작성 검토와 공동 투자까지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SMR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수주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두산은 연간 20기 SMR 생산 능력을 갖추는 파운드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62기 수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터빈 사업에서는요, 세계 5번째로 대형 발전용 제품을 자체 개발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터빈과 원전이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죠. 미국 메타와 MS 등 빅테크가 실제로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두산은 미국 주요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성공, 고리 1호기 해체 본격화 등 다양한 모멘텀도 겹치면서 올해 주가는 2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단순 원전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시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SMR과 AI 전력 수요가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두산의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욕 증시 종목 센트러스 에너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원전 부흥을 선언하면서 핵연료 공급망에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 중심에 선 기업이 센트러스 에너지인데요. 센트러스는 미국 안에서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 즉 헤일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헤일루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연료로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인호가 간소화와 함께 연료 국산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센트러스의 전략적인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6년까지 헤일로 생산 계약을 연장했고 장기적으로는 8년 이상 물량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센트러스는 미국 SMR 프로젝트 5곳에 연료를 공급 중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180% 넘게 급증하면서 전력과 핵연료 테마 안에서도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고객사 이탈 우려로 단기 조정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경쟁 기술 불확실성보다 센트러스의 실체 있는 생산 능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12개월 기준 1억 달러 이상 순이익, 무차입 구조 등 재무도 탄탄합니다. SMR 시장 확장과 미국 정부 정책 수혜가 맞물리면서 센트러스는 중장기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라늄 밸류체인 안에서 채굴과 농축, 이 초기 단계에 주력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국내 원자력 정책에서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한국전력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SMR 핵연료인 헤일류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사업 모델은 다르지만 정책 대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00% 자회사 한수원을 통해서 한 원전에 대한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SMR이나 해외 대형 원전 수출 시 한국전력이 EPC 계약의 주체가 되는 건데요. 글로벌 원전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전력도 숨은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주가는 40% 넘게 급등했고 7년 8개월 만에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유가 하락과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력망 투자 확대, 한전 부채 구조 개선 기대감도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자리합니다. 특히 한수원의 SMR 대형 원전 수주가 늘면서 한국전력의 역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전 EPC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밸류체인 중심 기업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건데요. 한국전력은 한수원과 함께 체코 등 해외 수주도 주도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뚜렷합니다. 전력 수급 불균형 속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 것이다라는 하반기 전망도 우호적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도 한전에게는 장기 호재로 작용합니다. 10년째 박스권 안에서 머물던 주가 흐름도 드디어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재미없는 주식으로 불리던 재미없는 주식으로 불리던 한전이 원전 정책의 수혜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력망 투자와 요금 현실화 기대가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국전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욕 증시 종목 보잉입니다. 미국 항공, 방산 대표주자 보잉이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공군과 협력한 MQ-28 고스트베트 무인 전투기 실증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이 재조명됐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단 한 명의 조종사가 동시에 세 대의 무인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구현됐는데요. 이로써 보잉은 협업형 전투기 시스템 구축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E-7A 조기 경보기에 타사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데도 성공하면서 상호 운용성 검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항 부분에서도 굵직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보잉이 20년 전에 분사했던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인수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영국 공정거래 당국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면서 합병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이 인수가 완료되면 보잉은 핵심 부품 공급망을 내부로 끌어안으면서 품질과 납기를 안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에 힘입어서 보잉 주가 최근 6%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보잉은 글로벌 방산 강화, 상업용 항공 회복, 그리고 AI, 무인기 투자라는 삼각축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이슈들은 보잉이 다시 한번 글로벌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를 일으킵니다. 항공 및 방산 관련 국내 증시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잉이 글로벌 항공, 방산 주도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카이는 국내 유일의 전투기 제작사로서 상응하는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따내면서 시장의 시선을 한몸에 집중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연매출의 66%에 달할 만큼 매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주 내용인데요. 이번 계약에는 단순 생산을 넘어서서 군수 지원까지 포함돼 장기적인 수익 구조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콜린스와의 1,400억 원 규모 민항기 부품 공급 계약까지 따내면서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이는 단기적인 실적보다 향후 중장기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22대 납품 중에서 대부분이 4분기에 몰려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도 흥행을 기록하면서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자금력과 기술력 그리고 수주력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K방산의 대표주자로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최근 주가 9만 원대를 넘어섰고 외국인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잉과 나란히 글로벌 수주 경쟁에 나선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이제는 한국의 보잉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욕 증시 종목 로키드 마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다시 한번 글로벌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F-35 계약 수정이 발표가 됐고요. 이번 계약은 단순 전투기 생산을 넘어서서 차세대 정비 시스템 ODIN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율 정비와 작전 지원 기능을 통합해서 군사에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국과의 실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장거리 레이더가 복잡한 상황 안에서 미사일 위협을 정밀하게 추적하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향후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기반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중동 각국이 군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서 로키드 마틴의 수주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수주 잔고 1,730억 달러에 달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투기 부분에서는 F-35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 조정이 되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요. AI와 무인기, 극초음속 무기까지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미래의 방산 주도권을 로키드 마틴이 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전통 무기부터 미래 무기까지 로키드 마틴은 단순한 방산 기업을 넘어서서 글로벌 군사 기술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국내 증시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글로벌 전투기와 미사일 기술력을 상징한다면 한국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KF-21 전투기 엔진 1조 1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면서 국산 항공 엔진 기술력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무려 80기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으로 2028년까지 실전 배치 계획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항공 엔진 공장까지 완공하면서 자주 국방과 수출을 모두 노리는 이중 포지셔닝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독일 등 유럽 전역의 현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안 정책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과도 협력 확대가 이뤄지는 가운데 K방산의 최대 수혜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도 탄탄합니다. 올해 1분기 매출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 5,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방산 수출과 반복 생산 효과로 6조 원 이상의 매출, 그리고 7억 원 가까운 이익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시총도 연초 27위에서 최근에는 10위권으로 올라섰고 주가도 황제주, 즉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의 국방비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 증강 기조가 중장기 수출 모멘텀을 더욱 탄탄해질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언론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 분야의 수출 유망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기술력, 유럽 공장 가동, 중동 계약 확대까지 K방산의 심장이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정책과 기술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실전 모멘텀이 테마별 주도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조승현의 머니세븐은 글로벌 이슈가 종목 흐름으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면 좋을 핵심 시그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모멘텀 세븐과 원더 세븐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가 국내 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투자 기회를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모멘텀 세븐의 줄임말로서 최근 뉴욕 증시에서 뜨거운 모멘텀을 가진 7가지 종목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 세븐의 줄임말로서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7가지 종목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투자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